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지난 사흘 동안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부산에서는 6월 관측 사상 가장 강한 비가 내렸고요. 전남에서는 이번 비로 주택 한 곳이 침수되는 피해가 났습니다. 비가 지금은 잠깐 그쳤습니다만 이번 주 후반부터는 또 예고돼 있어서 폭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자연재난과 재해는 예방이 최선이죠. 일단 피해가 나면 복구에는 피해액의 몇 배가 들어가는 복구비가 들어가야 하고요. 이미 입은 피해는 복구가 된다고 해도 완전한 복구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특히 인명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전남도는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쌓아놓고 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죠. 기금 성격상 재난이 발생해야지만 사용되는 예산이라는 건데요. 이미 피해가 나고 난 뒤에는 늦습니다. 쌓여있는 예산을 재난재해를 미리 막을 수 있는 곳에 쓸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한데요. 손을 잃었는데 외양간 고쳐봐야 뭐 하겠습니까? 잠시 후 이슈책 시간에 여름철 재난 대비 상황들 짚어보겠습니다. 또 뉴스브리핑 광양시의회가 부결시킨 생활임금 관련 인터뷰, 전남도 소식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16일 월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순천시가 지금 스포츠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서 모순적인 행보란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역 대선 공약으로 순천 지역 대선 공약으로 세계 유니버시아드 유치를 내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이를 실현할 핵심 인프라 구축을 정작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순천시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예. 순천시는 대리용동, 안풍동이란 이런 32만 제곱미터의 다양한 종목의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부지를 177억 원에 사들이려고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시의회는 이 사업이 정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아직 통과하지 않았고 유니버시아드 개최나 국가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점 등을 들어서 안건을 부결시켰습니다. 또 공론화 절차, 유니버시아드 개최에 공조해야 할 여수와 광양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고요. 예. 문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전에 민주당이 순천, 여수, 광양, 전남, 동부권 3개시에서 유니버시아드를 공동 개최하도록 한다는 깜짝 공약을 제시하면서 순항을 기대했던 순천시는 황당하다, 그런 입장입니다. 예. 순천시의 입장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순천시는 행정 절차상 중앙투자심사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이 선행돼야 요청할 수가 있는 거고 국제대회 유치는 확정 이후가 아니라 사전에 인프라를 준비하는 선제적 전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또 시의회가 지적한 공론화 절차 부족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타당성 검토 용역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고 2022년 입지 선정 용역 때는 전문 체육인과 동호회원 시민들을 상대로 이용 실태 조사까지 마쳐서 기본 계획 수립에 반영을 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 같은 당의 대선 공약 실현 준비를 가로막았다, 그런 내부 불만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예. 이 행자위는 민주당이 6명, 진보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이 됐고 이번 안건은 민주당 소속 5명의 반대로 부결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순천시 의회가 이와 관련해서 입장문도 발표했다고요? 네, 순천시의회는 이와 관련해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부결이 아닌 전략적 재설계 제안이고 멈추자는 것이 아니라 더 정밀하게 준비하고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예. 또 심사도 받기 전에 부지부터 사놓고 보는 행정보다는 기회라면 제대로, 사업이라면 신중하게 시민을 위한 전략과 책임 행정을 구현을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 순천시는 이 같은 입장문 발표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을 했는데요. 이번 부결은 사업의 성패 이전에 행정 절차 자체를 중단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에 순천의 미래 성장 동력에 타격을 줄 수가 있는 거고, 이번 공유재산 취득은 예산 편성이 아닌 토지 매입을 위한 첫 단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최근 여수시가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많게는 800억 원대의 재정 손실이 우려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잇따른 패소 사안이 사전에 제대로 된 검토와 대응이 있었다면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점에서 행정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예.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정례회에서 여수시의 최근 5년간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실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예. 여수시는 최근 5년간 해마다 120여 건의 소송에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건수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대응으로 소송 전반 승소율은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패소소송 사건은 46건으로 민사소송 20건과 행정소송 26건이었습니다. 예. 문제는 대형 소송 사건에서 연이어 패소하면서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요. 어떤 사건들에서 패소를 했는지 굵직한 사건들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여수시의 대표적 소송 패소 사례로 돌산 상포지구와 웅천지구, 화양지구, 돌산 아파트 인허가 관련 사례 등 4대 소송 사건이 있거든요. 예. 먼저 돌산 주택건설사업 불승인 처분 관련 소송은 2007년 한 건설사가 돌산읍 일대 아파트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수시가 경관 훼손 등의 이유로 사업 승인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해서 23억 원의 배상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예. 또 많이 알려져서 10여 년째 그 소송이 진행 중인 상포지구 문제도 여수시가 전남도와 사전 협의가 없이 인허가 조건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그마저도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허용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 이 상포지구 문제는 현재 여수시가 개발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또 이와 함께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이 진행 중인 화양지구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도 문제입니다. 예. 화양지구는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규모 리조트 개발이 추진되면서 상수도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중림 배수지 신설과 발로 확장 등 추가 공사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여수시는 공사 완료 이후에도 개발 사업자에게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고 2015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에야 뒤늦게 136억 원을 부과를 했었거든요. 이마저 실제 증가 공사비나 수혜 범위를 입증하지 못한 일괄 계산 방식이었습니다. 예. 결국 법원은 2018년 이 부과 처분을 위법으로 취소를 했고 2022년 재부과된 129억 원에 대해서도 2023년 또다시 같은 이유로 전면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수시가 패소를 할 경우에 136억 원의 혈세가 낭비가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겁니다. 몇백억 단위의 금액이 혈세가 이런 식으로 낭비되는 것이 시민들이 얼마나 좀 이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요. 일단 소송을 걸렸다면 이겨야겠지만 애초에 소송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을 찾겠다는 이유로 사무실 대화를 불법 녹음한 직장 상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을 했습니다. 예. A씨는 지난 2023년 7월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여수에 있는 자신의 직장에서 휴대폰 공기계를 숨겨두고 직원 B씨의 대화를 19차례 녹음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예. 조사 결과 A씨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의도로 사무실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예. 실제 A씨의 휴대전화에는 B씨가 가족과 동료, 공무원 등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이 돼 있었고요. 당직 근무 중이던 B씨는 어디선가 휴대전화 알람 소리가 울리는 것을 듣고 책상에 숨겨져 있던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한 겁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면서 경찰에 절도 사건으로 신고를 했었고요.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숨기는 과정에서 녹음 기능이 실행된 것일 뿐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평온에 대한 중대한 침해 행위로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서 기존 분쟁을 주장하지만 이는 범행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요즘 각 지방의회 정례회 기간인데요. 수십 건의 조례안들이 이 기간에 심의 의결되고 예산 결산 승인안이 처리가 됩니다. 광양시 의회에서는 정례회 기간 동안 어떤 조례안들이 다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와, 이분 정말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전 언더독 광양시 의회 백성호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진보당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한 4개월?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언더독 코너가 개편되고 3월 달쯤 개편됐으니까 3, 4, 5, 6, 한 4개월 만에 뵙네요. 네, 또 젊어지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 온다 해서 제가 예. 염색을 좀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 얼굴은 더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얼굴만 좋아졌지 속은 썩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살이 조금 빠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보는 분들마다 좀 달리 말씀하시는데 예. 빠졌을 때 본 분들은 쪘다 하고. 그래요? 네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자충우돌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자, 광양시 의회가 20일까지 11일간의 회기 일정이 지금 진행 중인 거죠? 네, 제1차 정례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정례회 특이점 같은 것들이 혹시 있나요? 전반적으로? 보통 1차 정례 때는 2024년도 예산이나 기금이나 예비비 사용한 거와 관련해서 이제 결산 승인하는 것이 주요하게 다루는 안건이고 예. 그 외에는 일반 안건이나 의원 발의 안건 이런 걸 심사를 많이 합니다. 예. 자, 이번 정례회에서는 어떤 조례안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조례안들이 다루어졌습니다마는 이번에 제가 발의했던 조례안이 예. 실은 2024년 7월에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했었는데 지금까지 1년여 동안 보류시켜 놓다가 예. 최종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SNS에 공개도 좀 하고 예. 왜 조례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조례를 왜 통과를 안 시켜줄까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부결 결정이 난 겁니까? 네. 아하.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죠. 예. 어떤 조례안인지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최저임금을 받고는 최저생계를 유지할 일단 이름부터. 네. 이름부터 어떤 조례안이죠?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네네. 이 조례안이 작년 7월에 네. 제가 8대 때 두 번을 발의했었는데 한 번은 부결되고 한 번은 보류시켰다가 자동 폐기되었던 조례안이고 예. 9대 들어와서 24년 7월에 이 조례를 발의를 했었는데 예. 1년여 가까이 보류시켜 놨다가 예. 제가 언제까지 이게 보류시켜 놓으려 하느냐 가결을 시키든 부결을 시키든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한 끝에 이번에 1차 정례에서 됐군요. 부결을 시켰죠. 예. 네. 자, 어떤 조례안인지 내용부터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저임금 법에 의해서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 예. 실제 최저임금 받고는 최저생계를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좀 높은 수준의 예.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이고 예. 실제 이게 적용 대상이 모든 시민들이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실제 시에 직간접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이나 민간 위탁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아니고 우리가 결정한 생활임금을 지급하자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이게 생활임금 조례안이고 네. 이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최저시급보다 그러니까 조금 높게 책정이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보통 한 최저임금보다 한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한 1-20% 정도. 네네. 그 더 높게 정도의 결정. 높은 임금을 결정하고 예. 그 임금을 지급해주고 있죠.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조례가. 전라남도의 생활 임금이 다르고 예. 또 뭐 여수의 생활 임금이 다르고 어허.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예. 다릅니다. 아, 지금 일단 이 생활임금 조례안, 그러니까 생활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시도가 전국적으로 많이 있나요? 예,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생활임금 조례가 다 있습니다. 전라남도도 지금 전라남도도 있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네, 전라남도 예. 있습니다.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보다 1,900원 많은 11,930원을 현재 지급하고 있고 예. 전국 평균으로 놓고 본다면 최저임금보다 11,850원이 높은 예. 임금을 지금 생활임금으로 결정하고 지급하고 있고 평균치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해서는 한 130여 개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광역이랑 기초랑 따로 진행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이 적용 대상이 예. 본인들이 간접 고용하고 민간 위탁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라남도에서 고용한 사람과 고양시에서 고용한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따로 정해놓고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광양시는 조례안이 이번에 부결됐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제도가 그럼 시행되지 않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예. 자, 논의 과정에서 어떤 지적들이 나왔길래 이게 부결로 된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번에 부결시키면서 사유를 적시를 했는데 이 예. 사유를 저는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공공 부분에 적용했을 때 인건비가 상승되기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한다. 다시요? 인건비가 올라가면 예. 일자리가 감소한다. 이해하기 좀 어렵고 예. 또 실제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이 아니라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했을 때 예. 민간 부분에 확대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빈번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줬을 때 예. 현재 공무원이나 예. 공무직이나 이분들의 임금을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역차별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전국에 130개 정도 되는 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예. 공무원이나 공무직보다 더 많은 생활임금을 결정해서 주는 자치단체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실제 만약에 그렇게 올려서 만약에 임금을 결정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분들의 임금도 동반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기능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이 소비 측면에서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임금이 올라가서 뭐 힘든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예. 있는데 정작 어려운 것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시민들의 소득이 올라간다면 소비가 더 진작돼서 그 어려운 경기도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지 않겠냐. 실제 더불어민주당 강령에 그런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럼 그거랑 결이 좀 비슷하게 가는 내용 아닌가요? 맞죠. 제안하신 생활임금제 또한?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통령이 된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2015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을 올려줬는데 지역사랑 상품권 같은 걸로 지급을 하죠. 예. 그래서 지역의 경기 소비 진작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기본소득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결한 거와 관련해서는 예. 정작 반대로 지금 우리 광양시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백 의원님께서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세요. 네. 뭐 예상되는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닙니까? 이게 솔직히 말해서 예. 우리 광양시 의회 의원들이 14명인데 예. 그중에 저만 진보당이고 나머지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발의를 했었어도 과연 이 조례를 부결을 시켰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예.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제가 봐서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그래요. 일단 그러면 생활임금제가 이게 뭐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된다면 해당되는 그 대상 인원 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로 좀 예상하십니까?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인원 현황을 봤는데 예. 2025년 5월에 보니까 지금 채용되어 있는 분들이 한 371명 정도 됩니다. 예. 이분들에게 여수시 기준의 생활임금 제도를 만약에 접목을 시킨다고 잠시만요. 여수시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네, 여수시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수시 기준으로 적용을 한다면 네. 여수시 기준으로 만약에 적용한다 하더라도, 예. 370여 명을 적용한다면 네네.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갈 것이며 이게 얼마나 큰 예, 한 비중인지. 3천만 원 정도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합니다. 3천만 원이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에요? 여수시 기준이 지금 생활임금이 1,990원입니다. 예. 현재 2025년도 최저임금은 1,030원이거든요. 예. 그거보다 좀 높은 기준인데 예.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광양시에 고용되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을 여수시 기준으로 적용했을 때 월 예. 한 2,977만 원 정도 한 소요될 달에.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천만 원 가정하면 1년에 한 3억 6천 정도? 예. 네,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정도는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백 의원님께서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이번 정례회에서 부결이 됐고 앞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제도권 내에서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벌써 세 번째 조례를 발의했는데 예. 안 됐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뭐 시민사회단체든지 우리 시민들의 발의로 한번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여수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전남에서는 어느 정도 지자체가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지 파악되십니까? 네, 지금 전라남도를 비롯해서 여수, 목포, 나주, 영암, 해남까지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군 단위도 많이 적용을 해서 하고 네네, 있군요. 그렇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지금 현재 순천과 우리 광양시가 하지 않고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는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데 예. 하지를 않고 있고 우리 광양 같은 경우는 아예 조례 제정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하. 사실 이 생활임금의 목적이 사회적 약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번 조례안 부결에 대해서 시민들의 반응 좀 들어보셨습니까? 어때요? 실제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예. 이 내용을 제가 SNS에 좀 공개를 했습니다. 예. SNS에 공개를 했는데 시민들께서는 대부분의 댓글 다는 분들은 예. 이해할 수 없다. 너무 당만 믿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예. 또 응원해주는 댓글도 많이 달렸고. 알겠습니다. 네. 혹시 시의회 내부에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얘기는 해보셨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조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예. 그쪽에서는 다수의 의원들께서 반대를 해서 부결됐다고 했지만 예. 제가 속해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예. 이 조례가 부결된 거와 관련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도요? 예, 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예. 이 조례가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소득사회 구현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강령에도 부합하는 조례인데 왜 부결시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뭐 다음 회기에 같이 공동 발의해서 예. 한번 해보자 이런 의견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예. 공동 발의의 방법 또한 생각 중이시고요. 네, 그거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주민 발의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광양시 생활임금 조례안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광양 지역의 농산물 가격 안정 관련 조례안 관련 개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됐다가 의원 간담회에서 보류시킨 일이 있었다고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일단 조례 제명이 광양시 농산물 가격 안정 및 최저 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예. 이게 2019년도에 제정된 조례안이고 예. 기금을 매년 10억씩 5년 동안 50억의 기금을 만든 다음에 예. 광양시에서 주요 농산물을 결정하고 예. 이 농산물이 우리가 정해놓은 최저 가격 이하로 판매가 되었을 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주자라는 조례안입니다. 예.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예. 이 기금을 조성하라는 안을 폐지하는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기금을 조성하는 안을 폐지했다는 것은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예. 2020년부터 24년까지 연 10억씩 5년 동안 50억의 기금을 조성하자라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인데 예. 지금까지 기금을 한 푼도 조성한 적이 없고 아, 그럼 작년까지도 뭐 10억씩 꾸준히 지금 5년째 해왔던 것이 아니고요. 현재도 기금은 단 1원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요 농산물을 결정한 적도 없고 예. 최저 가격을 결정한 적도 없고 어허. 이런 상황에서 예. 기금을 한 푼도 조성을 안 해놨는데 이게 기금 존속 기한이 이제 도래해서 예. 이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지 않고 아예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조례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또한도 소관 상임위가 산업건설위원회입니다. 근데 이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집행부 손을 들어줬죠. 기금을 조성하지 않기로요. 예, 않기로 결정했었는데 저희들이 통상 이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예. 의결 전에 예. 의결 직전에 이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이걸 다룹니다. 예. 근데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아니 지금까지 기금을 조성하라고 했는데 단 한 푼도 기금을 조성하지 안 한 거와 관련해서 나무라고 지금부터라도 기금을 조성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집행부 편을 들어준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보류를 하자라고 예. 해서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이제 본회의에 올라가서 의결이 된다면 예. 기금을 조성하라는 조항이 삭제가 되게 됩니다. 저는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 어쨌든 간에 최저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은 이 금액을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의 조례인 것인데 예. 그럼 기금은 당연히 예산 필요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6년 동안 집행부의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집행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금으로 하지 않고 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 그때 그때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예. 물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예. 하나 우리가 예산이 언제까지나 재정 여건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기금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집행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기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의원 간담회에서 보류를 시켜둔 상황이고 네. 앞으로 이 조례안은 이번 정례회에서 결정이 납니까? 그거는 지금 본회의에서 보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예. 의장이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할지 안 할지는 의장의 권한이죠. 아하. 권한인데 언제까지나 이걸 또 보류시켜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본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최저 가격 이하로 판매가 되었을 때는 예. 최소한의 최저 가격은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최저 가격이나 주요 농산물을 결정하고 그 부족한 부분 혹시라도 그런 뭐 최저 가격 이하로 판매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저는 보존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다수의 의원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의장이 만약에 본회의에 이게 부의하게 되게 되면은 전체 의원들께서 이 조례안을 아마 부결을 시키지 않겠냐. 그리고 기금 존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께서도 다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성호 의원님 그 말씀하신 대로 14분 중에 광양시 의회에서 혼자 네. 진보당 소속이십니다. 네. 그런 데서 오는 좀 힘듦 같은 것들이 오늘 좀 많이 토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조직을 보면은 여러 가지 균형이 맞아야 조직이 발전하는 건데 지금 뭐 본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보면 또 왕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게시물 때는 제가 전부 다 왕따를 시킬 때도 있고 네 그렇게 열심히 의정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말씀해 주신 뭐 두 가지 조례안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얘기해 주셨던 농산물 관련된 조례안은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또 추후에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광양시 의회 백성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이슈 체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이슈를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지자체들의 장마 대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날씨 이슈군요. 네.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한 비가 오늘 아침 정도까지 꽤 많이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일하다 보니까 낮에는 갑자기 창문을 보니까 되게 쨍쨍한 거예요. 맞아요. 네. 언제 비가 왔느냐는 듯이 맑게 좀 갠 걸 볼 수 있었어요. 네. 오전까지만 해도요, 많은 비가 내리면서 시민들은 집을 나설 때 우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낮부터 맑은 하늘이 보이면서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데요. 그래서 오전에는 우산으로 비를 피하고 오후에는 햇살을 피하는 용도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산을 양산으로 네. 바꿔서.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이죠. 13일과 14일까지 전남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렸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전남도 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요, 지난 14일 오전 6시 기준으로 여수시 국동에서 주택 한 동이 침수돼 일가족 4명이 인근 경로당으로 대피했습니다. 예. 또 순천 황점에서는요, 오전 5시경에 도로에 나무가 쓰러져 긴급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4일 오전 7시 기준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비가 많이 내린 곳이 여수 돌산에 115.5mm 내렸는데요. 전남의 많은 지역이 100mm 이상의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꽤 많이 왔습니다. 네. 정말. 또 풍랑주의보로 인해서 여수 거문도 등 여객선 5개 항로의 운행이 제한됐고요. 김포 여수로 있는 항공기 8편도 결항이 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인명피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피해들이 발생을 네. 했었네요. 많은 분들 이제 벌써 장마가 시작이 된 건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네, 오늘만 해도 이렇게 날씨가 급변해서요. 시민들은 벌써 장마가 시작된 것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장마라고 하기에는 워낙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폭이 된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시민들은 예년보다 장마가 빨라지고 날씨의 변화가 크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느낀다고 얘기합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갑자기 여름이 온 것 같아가지고 좀 긴장되고 힘들어요. 6월 장마는 그런 적도 있었지만 그렇게 흔하지는 않았죠. 그러잖아요. 어저께도 안 그런갑네. 호우주비 내렸다고 조심하라고. 비만 오면 그냥 폭우로 내려버려. 폭우. 딱 우리나라 지금 날씨가 저쪽 어디죠? 베트남? 그쪽하고 많이 닮아가는 것 같던데. 모르겠어요. 요 최근 들어 더 많이 바뀌지 않았나. 조금 전까지도 확 쏟아지다가 그 비 그치는 거 보고 나왔거든. 근데 날씨 이렇게 확 돌변할 줄 몰랐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친정 엄마가 장마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장마야 그랬더니 장마 시작이라고 하더니 진짜 장마 시작이에요. 네, 하셨던 말씀들이 다 공감이 갑니다. 네. 뭐 동남아 날씨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한 번 올 때 너무 많은 양이 집중되는 것, 맞아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몇 년 사이 특징인 것 같은데 장마가 평년보다 좀 일주일 정도 빨리 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전남 동부권도 장마가 빨리 시작될 예정인 건가요?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요. 장마가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말 동안 내린 비는요. 이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우드비 몰고 온 수증기 때문인데요. 필리핀 동쪽 해상에 고온다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 강수대가 북상해서 내린 비였지 장마 전선은 아니라고 합니다. 장마는 정체 전선에 의해서 비가 여러 날 이어질 때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에 따르면요. 제주는 장마가 시작이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른 것은 맞는데 예. 전남 동부권도 일주일가량 빨라진 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정확하지가 않아요. 네, 이 장마 전선의 북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로서 제주처럼 일주일 빨라지는 건 단정하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안전치안 점검 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재난의 발생 원인과 또 대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장마 전부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들이 이렇게 크고 작게 발생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장마 대비를 좀 잘해야겠다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 집중호우로 인한 자연 재난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낙석이나 토사 유출 등의 피해도 발생하지만요. 도심권에서는요. 배수 문제로 인한 도로나
주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물이 안 빠져서. 그렇죠. 그래서 이런 빗물바지 준설이나 정비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아직도 정비가 되지 않은 곳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 해마다 반복되는 도로 침수에 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심 얘기 들어보시죠. 있지 않나요? 전 작년에도 저쪽 중림 쪽 살다가 그 사거리에 이렇게 배수구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내렸더니 거기가 횡단보도인데 엄청 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중림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경사가 시작되는 부분인데 거기가 완전 꽉 차 있나 봐요, 안이. 저는 보면서 아니 이 정도 호우에 이렇게까지 차면은 이게 집중호우가 오면은 되게 심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좀 안일하게 너무 도보 인구가 없어서 그런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비방 왔다 하면 여기 진흙이 막 흘러내려가지고 너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호우가 더 자주 오고 심할 텐데 정도가 관리도 안 되는 거 같고 이게 인력을 좀 투입을 해야 되는 문제 같은데 바로바로 안 치워져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늘 눈에 이렇게 저는 보였거든요. 평소에도 이 배수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꼈던 시민분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디 사시는 분의 이야기였어요? 지금은 웅천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예전에 중림에 사실 때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또 마침 이분과 만난 곳에 빗물바지가 물이 가득 차가지고 흘러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 오늘 상황이? 네, 맞습니다. 예. 그곳이 이제 거북성 공원 인근이었는데요. 거북공 인근이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나무가 많은 곳이잖아요. 나무가 많다 보니까 이 낙엽들이 바람에 떨어져서 배수구를 아주 꽉 막아서 물이 흘러 고여 있더라고요. 빗물바지가. 빗물바지라는 것이 우리가 그 배수구 말하는 맞습니다. 거죠. 우수관로. 네. 우수관. 네, 도로 인근에 보면 저희가 이렇게 도로 곳곳에 이렇게 물이 맨홀 빠져나가서 말고 그렇죠. 네, 구멍이 네모나 이렇게 철창으로 돼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막혀버리면 진짜 그 순간 이제 그렇죠. 물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고 네. 심해지면 이제 물이 차오르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보면 거북선 공원도 그렇고요. 신기동도 그렇고 안상동도 그렇고 곳곳에 관리가 되지 않는 곳들이 굉장히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관리가 되지 않고 공원 우리가 보면 여수 같은 경우에는 가로수 자체가 잎이 무성하고 또 바람에 굉장히 많이 날려요. 근데 이런 것들이 모이다 보니까 빗물밭에 가득 차서 이게 배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예, 이렇게 정비가 되지 않고 있는 곳들이 있어서 지자체들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또 장마에 대비해서 현장 점검 등을 좀 나서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지금 빗물바지 같은 거는요, 여수시를 제가 통화해서 여쭤봤더니 빗물바지 관리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곳곳에 이제 아직 미흡한 곳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출동을 해서 이거를 민원을 제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특히 순천시에서는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강풍 등의 재난이 대규모 및 다양화, 복잡함에 따라서 인명 피해 방지 및 시민 안전, 또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예. 특히 상습 침수 구역에 있는 빗물바지에 위치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요. 또 우수 매놀 등의 전술 점검과 노후화된 콘크리트 조화 매놀 정비 및 교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순천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강승주 중관 인터뷰 들어보시죠. 네, 인명피해 우려 지역이랑 상습 침수 구역이랑 이런 것을 사전 조사해가지고 이제 정비를 실시하였고요.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이제 도로 우수바지나 하수 우수관로 등에 쓰레기나 낙엽, 이물질이 막혀가지고 순간 도로 배수가 안 돼서 침수 사례가 발생하는 곳이 많은데 빗물바지가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스티커를 부착해주면 담당 현장 직원도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시민들도 물이 위험하다 싶으면 그곳에 우수바지 스티커를 보고 확인하고 지워주시면 금방 배수가 돼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가지고 올해 이제 해당 부서 도로과에서 이제 스티커 부착 작업을 지금 계속 그 상수 침수 구역에 대해서 빗물바지 스티커를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배수가 불량해서 침수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유관기관 직원들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지금 현장 대응 능력을 좀 높이고 있거든요. 직원들 배수 장비들 이거 직접 현장 실습하고 또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한 대응력을 좀 강화하고 있고요. 네, 상습 침수 구역에 그러니까 빗물바지 위치에 이 위치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는 게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물이 내려가지 못하면 계속 차게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차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 안에 있는 쓰레기나 낙엽을
빼주면 물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음. 위치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저희가 가다 보면 어디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위치가 보일 수 있도록 스티커를 부착하면 위쪽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겁니다. 아, 도로에요. 여기가 빗물바지 위치입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막혔을 때 이쪽을 파세요 이런 네, 식으로.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예, 특히 올 여름의 장마 패턴을 보니까요. 폭우와 폭염이 교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이라고요. 네, 특히 단기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면서 장마 피해 우려되는데요. 큰 피해 없도록 철저한 예방 필요해 보입니다. 예, 장마철을 앞두고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지자체의 장마 대비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전남도 소식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라남도 대변인실 홍보기획팀장 박하정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소식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 공약을 내놓았는데 이에 대해 전남도가 기후에너지부 유치에 나서고 있다고요? 예, 김영록 도지사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서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공약에 대해서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에너지 수도로서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에너지 공기업이 있는 나주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로 유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기후에너지부는 기후위기와 산업전환, 에너지 전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국가 전략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고요. 전남도는 그 중심에서 핵심 파트너가 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실제 전남은 기후위기의 최일선에서 COP33 유치, 청정수소 클러스터 구축, 해상풍력 직접화 단지 조성 등 기후변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지금껏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예. 이 같은 역량과 의지를 갖춘 우리 전남도가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서 전남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국가 정책으로 확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홍콩, 대만 등 인접 국가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서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이 대비돼서 현재적 방역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전남은 9개 의료기관에서 주 1회 표본 감시를 하고요. 아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보건소에서 접종을 진행합니다. 예. 무료 접종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 면역 저하자 등입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의 코로나19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가검사 키트와 마스크 5만 5천 개를 시군 보건소에 배부하며 일상 속 예방수칙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도내 의료기관과 전문가 행정이 하나로 뭉쳐서 촘촘한 방역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니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예방접종, 손 씻기, 기침예절, 환기 등 일상 속의 예방수칙 준수도 함께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요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도 특별한 지원 사업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도는 미래 세대의 건강을 지키고 출산과 양육의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나 임산부, 난임부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 양육 가정을 대상으로 연 48만 원 상당의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신청은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하고요. 출생증명서나 임신확인서, 난임시술비 지원 결정 통지서 등 대상별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로 확정이 되면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 내에서 대상자별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전용관에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상품을 월 4회 연 16회 이내로 회당 3만 원 이상 주문하여 가정으로 배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전남도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 친환경 농산물 판로 확보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소식 들어봤고요. 자, 지난 5월 한 달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이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전남 방문의 달 한 달 동안 전남을 찾은 방문객 수가 무려 788만 명에 달해요. 역대 5월 중 가장 많은 관광객 수를 기록했습니다. 오. 이것은 전월보다는 187만 명, 전년도 5월보다는 58만 명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예. 아주 많은 수치가 증가를 했는데요. 예. 고속도로 통행량도 4월보다 27%가 늘어났고요. 축제 방문객도 159만 명으로 전년보다 25만 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관광 플랫폼의 5월 신규 가입자도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월 매출은 5배 이상 아주 대폭 증가했습니다. 예. 이런 성과는요, 숙박과 워케이션 반값 할인, 특화 여행 상품 운영, 시군 연계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프로모션 덕분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전남도는 앞으로도 사계절 내내 전남의 매력을 더 많은 분이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혜택과 상품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남도 대변인실 박하정 홍보기획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16일 월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